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나온 뉴스죠. 신설 지방공항 수요 예측부터 엉터리, 감사원 6배 뻥튀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아시는 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뉴스들은 보통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최근에 울릉도의 바가지 상술이라는, 그래서 이제 울릉도의 관광객의 수요 급감으로 인한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으로 인해서 아마 이 뉴스를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은 또 많을 것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 일단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감사원이 얘기한 6배 뻥튀기는 이제 여기는 흑산도를 얘기하죠. 울릉도는 거의 2배를 뻥튀기했어요. 이제 감사원이 예상한 울릉공항의 수요는 55만 명, 흑산공항은 18만 2천 명이죠. 그래서 감사원은 울릉공항의 수요가 거의 2배, 흑산공항의 수요는 약 6배 과다 예측됐다고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울릉공항은 이렇게 과다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기사들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이라고 울릉 주민들이 주축이 된 이러한 추진에 의해서 자꾸만 울릉공항이 이제 80인승 기준으로 한 비행기가 운영하기에 이제 활주로가 짧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이제 이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서 울릉도가 연간 138일의 강풍과 144일의 강수 일수를 기록하는 전국에서 가장 혹독한 기상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200m 활주로는 안전 착륙을 보장하기에 이렇게 짧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저들의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울릉공항에 일단 80인승이 다녀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감사원이 먼저 발표한 것은 수요 예측이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울릉공항에 이미 수요가 2배나 부풀려졌죠. 1.96배로. 자, 이 부풀려진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울릉도에는 50인승의 공항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80인승으로 이제 2013년도에 나왔던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이제 참고로 하면 처음 이제 설계된 것은 약 1100m급 활주로 1번이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 2009년도에 이렇게 예상하기를 2038년도에 137만 명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BC값이 0.89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BC값이 1 이상이 나와야 이제 경제성이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많은 수요를 예측하고도 경제성 관련해서는 0.89라는 이런 황당한 이제 보고서들이 예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2010년도 봐도 무려 2047년도에 100만 명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BC값은 겨우 0.77로 잡고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이제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사업 규모가 조정되죠. 이제 활주로 길이가 1200m에서 1100m로 오히려 이렇게 줄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이 1을 넘겨서 이제 진짜 공항을 만들자 이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 검토했던 비행기들은 이제 ATR 42 항공기라고 해서 이제 42인승이죠. 그리고 DHC-8-300라고 해서 이제 이게 최대 48인승까지 가능한 항공기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50석 이하의 규모를 가진 항공기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바로 이 비행기들이 보통 이제 한 약 1000m에서 1200m 정도의 활주로를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울릉도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활주로 길이가 이제 수심 관련해서 약 1200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계산한 수요로 생각했을 때 약 이 정도의 규모의 비행기면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었던 거죠. 저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50인승 정도는 운항하면 울릉도에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일본의 경우를 제가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일본의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작은 비행기들 나오시죠. ATR 42-600 항공입니다. 울릉도 공항의 최초로 이제 운항하기로 계획을 했던 바로 그 비행기죠. 이 비행기의 지금 경로를 보시면은 스시마 공항에서 지금 나가사키로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이 비행기가 어떻게 운항이 가능하냐고 하면은, 일본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렇게 섬마다 공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이제 운항할 곳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행기들이 운항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스시마 공항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78인승의 비행기가 후쿠오카에서 이제 스시마 섬으로도 운항을 한다고 제가 계속 보여드렸었죠. 자, 그만큼 이제 울릉도도 그래서 이제 78인승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제가 지금 이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자,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죠. 이제 이 스시마 섬도 성수기가 이제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어라이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시마 섬에 어라이벌을 보시면은 25일자죠. 25일 날 보시면은 목요일 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언노운으로 잡혔죠. 후쿠오카에서 오던 78인승 비행기가 성수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이 비행기는 이제 운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후쿠오카에서 스시마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광객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시마 섬은 나가사키 현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시마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다른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사키로 갑니다. 나가사키. 이 도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 두 지점을 왕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근데 후쿠오카는 주로 관광 노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 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때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후쿠오카에서 78인승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다니죠. 언노운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건 제가 안 다닌다고 했죠. 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나가사키 편밖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안 간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울릉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8인승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울릉도가 독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래서 78인승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방금 이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후쿠오카에서 스시마로 가는 노선은 관광객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울릉도로 가겠다는 노선에 다니는 사람들은 관광객 수요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릉도 사는 사람들은 이 경북에 속하죠. 경북에
이분들은 친척이라든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이제 다른 행정적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경북 포항을 통해서 이렇게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쪽으로는 울릉도 사람들이 거의 갈 일이 잘 없죠. 이 노선은 철저하게 그래서 관광 노선이라는 거예요. 관광 노선. 자, 스시마 섬의 경우를 보더라도 후쿠오카에서 운행이 되는 이 관광 노선은 가을이 되면서 78인승이 더 이상 다니질 않아요. 왜?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도 이제 지금 단순히 독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를 가니까 78인승을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 관광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서울에서 울릉도를 갈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8인승을 띄우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78인승 비행기를 ANA라는 일본의 양대 제일 큰 항공사 둘 중에 하나인 항공사가 운항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금 아시아나는 망했지만 예전에 ANA가 아시아나급이에요. 이런 큰 회사가 이제 이런 프로펠러기를 후쿠오카에서 스시마 섬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또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섬마다 공항이 다 있어서 갈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도 이렇게 공항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꼭 스시마 섬을 안 가더라도 다른 곳을 운항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수기에도 운항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섬에어가 울릉도에 이제 김포에서 운항을 하더라도 여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를 찾죠. 독도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78인승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비수기나 접어들게 되면은 이 비행기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 여기는 관광 노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좁고 공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이미 대형 항공사들이 다 선점하고 있는 곳이죠. 이 노선을 78인승이 프로펠러기가 대한항공의 그 제트기와 경쟁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이에어가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섬에어는 이제 서울에서 울릉도도 다니면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어떤 노선을 이제 지방 도시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78인승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바다를 건너는 먼 길을 가려면은 약 78인승 정도의 큰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거죠. 그 이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 이제 확실히 항공사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울릉도에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 섬에어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이제 하려는 거예요. 이제 섬에어는 울릉도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만들고 항공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울릉도의 노선은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섬에어가 울릉도에서 포항이나 울산을 또 다닌다고 하니까 여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릉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울산을 갈 일이 잘 없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섬에어가 비행기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운항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비행기를 가져와서 서울 이제 사천과 이제 제주도 울산 이렇게 다닌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울릉도 사람들이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포항 노선조차 지금 얘기가 없어요. 대구 노선조차 얘기가 없고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경상남북도에서 비행기를 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78인승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포항 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까요? 아니죠. 배도 다니는데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배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를 왕래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비행기는 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울릉도에. 울릉도 여러분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죠. 음식을 싸들고 들어가고 그리고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는 카페리를 이용하실 분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번 이제 감사원이 이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나오는데 국토부가 그래서 이제 울릉도 흑산도에 이제 대다수가 항공편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의 실리섬의 경우도 보여드렸죠. 비행기가 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섬에 갈 때. 대부분 봤을 때 약 50% 정도만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울릉도로 가는 사람의 81%, 흑산도로 가는 사람의 72%가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으로 이제 국토부는 그런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울릉공항 할주로 연장 추진 2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 이렇게 부풀려진 말도 안 되는 방문객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울릉공항의 운항 항공기가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소형 항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노선도 없고 공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울릉공항을 취항하겠다고 하는 서명은 울릉공항 외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노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명은 울릉공항과 그리고 다른 이제 짧은 국제선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80인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호소를 이제 항공사가 국토부에 하게 된 것이고 국토부는 이제 80인승으로 이렇게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의 법을 이제 개정하면서까지 울릉공항에 80인승을 다닐 수 있게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줬던 거예요. 결국 국토부가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외국의 섬에는 어떤 공항을 짓는지조차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는 공항이 없고 우리나라의 섬에는 공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형 항공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미 대형 항공사가 다 선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소형 항공 회사가 다 망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부는 단순히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50인승 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소형 항공사들이 다닐 수 있는 공항을 하나도 안 만들어 줘놓고는 자 이런 섬들이라든지 하나도 안 만들어 줘놓고는 50인승 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형 항공사가 안 된 이유가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있었죠. 예전에 이 항공사들이 저가항공의 기장들, 저가항공의 조종사들을 채용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항공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종사들도 훈련을 해야 되고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부기장에서 기장이 된다는 이제 승급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비행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기들 딴에는 이제 조종사도 등급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조종사들을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집단의 조종사들만 고용을 합니다. 자, 거기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저가항공으로 밀려났죠. 자, 이 사람들을 열등한 조종사라고 취급을 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 조종사들을 고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국내선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국내선에 이제 뭐 굉장히 큰 비행기의 제트 비행기를 운항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곳에서 조종사를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모든 조종사를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국내선 노선을 다니면서 조종사를 훈련을 시키고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렸죠. 일본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시아나급인 이런 ANA 항공사가 프로펠러기도 운항을 하면서 조종사들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회사의 저가항공에서 이렇게 수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종사를 이제 승급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자를 무릅쓰고 국내선에 이렇게 제트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프로펠러기까지 이제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펠러기들을 이제 운항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프로펠러기를 탔던 사람들도 잘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단일 기종을 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항공은 국내선을 적자를 보면서도 그 큰 비행기를 제트기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국내선은 이게 짧은 노선들에는 이렇게 프로펠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것처럼 이제 LCC들은 이제 저가항공들은 이제 처음에 제주항공도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이제 운항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제트 비행기로 가게 된 이유는, 자, 대한항공이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주항공이 프로펠러 기만으로는 이렇게 국내선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제선을 운항을 해야 그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제주항공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제트기를 운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두 제트기를 운항을 하게 된 거죠. 왜냐? 수익은 이렇게 국제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선에서 좀 적자를 보더라도 단일 기종을 유지하면서 이제 기단 효율성을 높인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소형 항공 시장이 완전히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국내선을 대형 항공사가 적자를 보면서도 제트기를 띄워버리니까 전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섬처럼 이렇게 소형 항공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노선에도 우리나라 섬에는 공항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아예 우리나라는 소형 항공 시장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강원도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양과 원주밖에 공항이 없죠. 자, 이 강원도 그리고 경북 북쪽을 위시하는 이 지역에는 아예 공항조차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교통 오지로 속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는 아예 공항조차 없어요. 제가 외국에 많은 이제 작은 공항과 작은 비행기들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공항조차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왜 그렇겠습니까? 아예 소형 항공기는 아예 발도 못 붙이게 아예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서로 그렇게 합의를 봤나 봐요. 자, 이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이게 또 복잡한데 지금 또 이렇게 말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지역에 아예 공항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이 작은 비행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공항이 있었죠. 서울과 강릉을 잇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생기면서 공항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자, 그 이유 중에는 처음에 대한항공도 이렇게 다녔어요. 강릉 공항에서 이렇게 서울로. 자,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면서 항공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 노선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항공 수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큰 비행기를 띄우다 보니까 큰 비행기에 이제 만약에 100명 타는 비행기를 이렇게 다녔다고 치면은 이제 50명밖에 안 타니까 이제 이 노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강릉공항에서 더 이상 민간 비행기가 뜨지 않게 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명 타는 비행기에 50명밖에 안 타니까 적자라서 이 노선을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자 50명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럼 50인승을 갖고 와서 비행기 노선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작은 비행기를 가져와서 계속 노선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애버렸어요. 자, 똑같은 짓을 이제 목포에도 있었죠. KTX가 생기면서 목포 공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목포 공항을 없앤 이유가 이제 뭐 정부에서는 자, 이 공항이 위험하다. 그리고 목포에 KTX가 생겨서 이용객이 줄었다. 그러면서 없애버렸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용객이 줄었으면 비행기를 작은 것을 갖고 와서 다니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적은 수의 좌석 수를 가진 제트 비행기는 약 140명이 타는 비행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용객이 줄었으면 만약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70명이 탄다고 하면, 자, 지금 이제 울릉공항에 운항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78인승 그 비행기를 운항을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나가 이제 그 140인승 타는 비행기가 적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목포공항 또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소형 항공사들이 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항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이 철수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나라의 소형 항공 시장이 안 되는지, 50인승 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에요. 일본을 이렇게 보시면은 남한만 보더라도 여기 이 섬 지역을 다 커버하죠. 여기 보시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한 대도 안 다니죠.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형 항공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노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소형 항공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섬에 공항을 하나도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50인승 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황당한 헛소리를 했던 거예요. 울릉공항을 만들면서.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 이렇게 부풀린 거죠. 울릉공항의 수요를 2배로 부풀리고 흑산공항은 무려 6배를 부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50인승 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자기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는 80인승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울릉공항을 이제 80인승도 내릴 수 있게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2C 비행장에서 3C 비행장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줬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제 울릉도 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이 이제 울릉도 주민들이 자, 누구에 의해서 선동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80인승이 이제 1200m에서 이착륙하기에 좀 짧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자 보세요. 이미 가정부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부풀려서 80인승을 늘려놓고는 그러면은 당연히 50인승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80인승을 가져와 놓고는 다시 이제 활주로가 짧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물론 일본만 해도 이런 50인승 비행기들이 잘만 다니고 있습니다. 50인승이 이하의 비행기가 단종됐다는 이런 거짓말입니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ATR 회사에 전화도 한번 해보세요. 이 비행기는 단종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으면 일본에서 저렇게 운항이 되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부풀려지는 수요 예측으로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뻥튀기를 해서 이제는 아예 또 활주로가 짧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원이 이제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응답자 95%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활주로 길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종사라면은 당연히 활주로가 짧은 것보다 긴 게 낫죠. 이건 당연한 그냥 응답인 거예요. 또 이런 걸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감사원도 이제 왜곡하고 있는 거죠. 활주로가 길면 좋다고 다 대답하죠. 모든 조종사들은. 그리고 70%는 현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공항 안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자 보세요. 70%는 현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고 하죠. 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는 것과 활주로가 짧아서 착륙 불가라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착륙이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자, 마진이 좀 적어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활주로를 연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항 안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통해서 80인승을 무리하게 가져와서는 활주로가 짧다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국가에서 공항을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면 거기에 맞는 비행기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항공사가 할 일입니다. 자, 국가에서 1200m밖에 못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그 활주로 길이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가져와야지. 자기들 이제 주장대로 그 길이 안에서 운항이 불가한 비행기를 갖고 와서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고, 그리고 부풀려진 수요 조사를 가져와서는 이 비행기가 80인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1200m밖에 지금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국토부가 잘못된 겁니까? 결국 이 활주로 길이 문제는 감사원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울릉도의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자료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킨 이제 거짓말들이 점점 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자, 50인승이 단종됐다는 거짓말,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부풀려진 수요를 통해서 80인승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80인승으로 운항을 할 수 있게 활주를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짧다고 또 주장을 하면서 활주를 더 늘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울릉공항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은 이제 다른 나라의 공항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대마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예로 들곤 하는데, 자, 대마도가 뭐 물론 이제 울릉도와 동일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미 대마도는 몇십 년 전부터 공항을 만들고 비행기를 운항을 해왔죠. 뭐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뭐 벌써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 전부터 섬에 공항을 만들고 운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운영해 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울릉공항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이제 제가 이제 쓰시마 섬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쓰시마 섬을 이렇게 공항을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눌러서요, 어라이벌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얼리어 플라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은 어제 운항을 했던 이런 이제 비행편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25일자 나오죠. 보시면은 이제 ATR 46 이 비행기들밖에 지금 운항을 안 했죠. 자, 제가 여름철에 이렇게 대마도를 보여드렸다시피 그때는 이제 후쿠오카에서도 78인승이 다니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나 겨울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는 48인승이 나가사키, 이제 행정적 수도인 나가사키에서밖에 쓰시마 섬으로 운항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완벽하게 대마도 상황이 울릉도하고 동일할 것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내용을 참 다룬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일본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섬들에 실제 어떤 비행기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좀 더 좀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으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